네, 안녕하세요. 박종현 변호사입니다. 얼마 전 드라마를 보는데 이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더라고요. 엄마 쪽에서는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아빠의 약점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뭐 드라마의 간략한 내용은 결국 친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, 뭐 이런 내용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엄마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긴 거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제 와이프는 친권 포기가 되는 거냐,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결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, 친권 포기라는 거는 애당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. 친권이라는 게 뭐 법률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복잡하지만, 간단하게는 엄마 아빠가 자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거든요. 당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. 그러면은 엄마 아빠와 아이는 그 혈연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친권인데, 이 친권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내가 낳은 자식을 부정한다라는 거랑 의미가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권 포기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제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. 친권 포기라는 개념은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친권 포기 각서를 설령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쓰면 이 재산법적 관계와 가족법적 관계가 좀 다르다,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해요. 그러면 재산법적 관계가 뭐냐면, 내가 내 친구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. 그 돈을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. 나 너한테 안 받아도 괜찮아, 이런 거는 유효합니다. 왜냐면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난 안 받을 거야. 뭐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예요. 원래 뭐 한 10,000원짜리인데 내가 1,000원에 팔 수도 있고 1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순수하게 금전과 관련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. 자, 반면 가족법적 관계란 게 무엇입니까? 부모, 자식, 뭐 할머니, 할아버지, 삼촌, 조카,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혈연 자체를 어떻게 부정해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의가 포기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는 게 이 친권이랑 상속권인데, 뭐 두 개 다 부정을 합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친권 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, 이혼 소송에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고, 뭐 양쪽에서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는데, 뭐 간혹은 서로 안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전 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만, 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는 해서, 뭐 그 상에 맞춰서 저도 이제 사건 해드리려고 하기는 하는데, 이 친권 중에 공동친권으로 하자는 내용 때문에 제가 친권 포기에 대한 말을 한 거예요. 이 보통은 친권 양육권이 엄마한테 좀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엄마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일단 엄마가 키우려는 의사가 있으면 대부분 엄마한테 키우도록 해요. 물론 그럼 남자 쪽에서는 무조건 못 키우냐, 그렇지는 않아요. 제가 다뤘던 사례들 중에서도 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양육환경조사를 할 때 제가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줍니다.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건데 여기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, 뭐 이렇게 잘 사건을 마무리하면 아빠가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엄마가 키운다라는 전제하에 이 아빠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. 난 친권을 포기 못한다, 이혼을 하는데 친권을 포기 못해서 공동친권으로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공동친권은 이 부모가,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을 때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같이 결정해야죠. 그때 나오는 게 공동친권이란 말이에요. 근데 이혼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같은 집에서 살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함께 결정합니까? 쉽게 말해서 아이가 뭐 과자 하나를 사 먹는다, 그때도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혼자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없어요.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가서 돈 내면 사 먹지만 이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해요. 그러면 엄마의 동의를 받으면 괜찮아요. 엄마가 사 먹으라고 했어요. 그런데 공동친권으로 하면요, 그것도 안 돼요. 너 아빠한테도 허락을 받아, 아빠도 허락을 해줘야 돼.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합니까? 이게 이제 쉬운 예로 들어서 그렇지만 실제
학교를 진학하는 문제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이 공동친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이혼에서는 아이한테 매우 불리해서 협의혼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공동친권이 덜어 나오지만 이 재판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공동친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.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친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친권은 양육하는 사람이 가져요.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쪽으로 몰아줍니다.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. 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빠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지, 이 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, 친권이 엄마한테 있다고 해서 엄마 아빠와 이 아들 딸의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런 거는 아닌데 좀 이 부분을 좀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친권은 내가 포기하려고 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 다음 이혼을 한 상태에서는요, 내 배우자가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지만 내 배우자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나와 아이의 관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. 이혼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관계는 모두 사라져요. 그렇지만 아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친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엄마 아빠가 그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친권자를 정하고 친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지를 확정하는 게 아이를 중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이혼 소송에서 간혹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. 친권 양육권을 뭐 재산 분할을 더 받으려고 아이를 중간에 놓고 다투고 하시는데, 물론 뭐 재산 분할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맞게 받는 게 맞습니다만, 이걸 좀 아이를 중간에 개입시켜서 하는 거는 저는 뭐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. 이 친권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한 다툼도 있기는 한데,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근데 또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친권 뭐 포기, 뭐 호적을 파버리겠다, 뭐 이런 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뭐 친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이랑 좀 비슷하니까, 그래서 좀 요 친권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은 다뤄봤습니다.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번에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